너가 제정신이니? 병원을 가자고? 돈이 남아 돌아서 병원을 가니? 여기 한 금발의 외국 여성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전화기 너머로 한 소리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걱정 필요 없다니까. 한참 입을 다물던 여성은 꾹 참던 화를 토하듯 전화기에 대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한국인들 사이 눈에 띄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입니다. 저는 늘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어릴 때부터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좋아했고 기회가 생기면 고민 없이 잡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로 했을 때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음악을 만드는 일이 제 삶이었고 한국에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늘 강하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시간이 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요. 어머니는 제가 성장하는 동안 늘 뒤에서 묵묵히 버텨주셨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변화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 어머니는 혼자서 나이 들어가고 계셨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한때 했던 말들,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신호였다는 걸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괜찮은지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던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릎이 좀 시큰거리는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자기가 요양사로 30년을 일하면서 온갖 환자를 봐왔으니 이런 정도는 병도 아니라는 듯 말하셨죠. 저도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제 일상이 바빴으니까요. 대학 생활, 인턴, 취업 준비.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 제 인생을 바꿔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고 K-팝이 점점 더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엔 잠깐 경험 삼아 온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더라고요.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모든 게 즉각적으로 움직였어요. 특히 음악 산업은 속도전이었어요. 빠르게 곡을 만들어야 하고 기획사와 협업하면서 쉴 틈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어머니와 연락하는 빈도도 점점 줄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별일 없고 집에서 조용히 지낸다고요. 미국에서 혼자 계신 게 신경 쓰이긴 했지만 어머니가 워낙 강한 분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머니는 늘 독립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도 혼자 저를 키우면서 요양사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나갔어요. 제가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어 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본 장면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날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서울의 늦봄이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회사 미팅을 마치고 카페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앞에서 무리지어 걸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밝은색 조끼에 모자를 쓰고 손에는 등산용 스틱을 쥐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며 씩씩하게 걷는 모습이 꽤 활기찼어요. 그 순간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저 나이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공원이나 근처 트레일을 걸었어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항상 힘차게 걸으면서 걸으면 건강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는 걷는 걸 줄였어요.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면서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덜 움직이게 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무릎이 아팠으니까요. 어머니가 등산을 안 간 건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걷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길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자식이 걱정할까봐 아예 말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무심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어머니는 혼자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무릎이 더 아파졌는데도 혼자 참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급체였어요. 한국 음식이 잘 맞았던 편이라 평소엔 별 문제 없었는데 그날따라 속이 너무 안 좋았어요. 결국 동료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약 없이 그냥 병원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 병원을 가려면 몇 주 전부터 예약해야 했습니다. 예약 없이 가면 몇 시간은 기본으로 대기해야 했고, 응급실을 가면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응급실은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나왔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가서 접수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진료 속도였어요. 접수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바로 의사를 만났고 증상을 말하니 바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약을 처방받고 병원을 나왔어요. 이 모든 게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놀라웠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은 병원이란 곳이 단순히 아플 때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아플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요. 그리고 다시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면 어떨까? 어머니는 미국에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병원을 가려면 많은 돈이 들고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는 게 어렵지 않았고 검사를 받고 치료받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무조건 한국으로 모셔와야겠다고요. 그냥 여행하러 오라고 하면 분명 거절할 거예요. 하지만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더 완강하게 반대할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 저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위해 제대로 한 게 없었어요. 이제라도 해야 했어요.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려오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니까요. 저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신세지는 걸 싫어하셨고 아픈 걸 내색조차 하지 않던 분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병원 치료가 목적이라는 걸 알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여행을 핑계로 삼았어요.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좋은 곳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엄마가 오면 즐길 것들이 많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가 힘들다는 둥, 이제는 천천히 살고 싶다는 둥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직접 모시고 와서 한국 병원의 시스템을 경험하게 한다면 어머니의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원 이야기를 빼고 다시 설득했어요. 그냥 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병원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망설였고 결국 한국행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어렵게 모셔온 거였어요. 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예상보다 더 놀랐어요. 영상 통화로 자주 얼굴을 봤지만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전에 비해 더 굽었고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짐을 들고 이동하는 게 버거워 보였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어요. 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오긴 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고 기회를 엿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나가기 전에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은 병원 시스템이 달라서 진료도 금방 끝나고 예약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병원 이야기는 없다고 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거절을 하려는 눈치였지만 저는 이미 병원 예약까지 다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밀어붙이면 결국 따라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신랑이 끝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병원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표정이 완전히 경직되어 있었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부터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병원비 부담이 몸에 배어 있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원 내부는 깨끗했고 접수는 순식간에 끝났어요. 대기 시간이 길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일단 진료실에 들어섰어요.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무릎 상태를 확인한 후 소염제와 근육이완제 등을 처방해 주시고 물리치료와 침 치료를 권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한방 치료가 흔하고 효과도 좋다고 들었다고 덧붙였어요. 미국에서는 쉽게 받을 수 없는 치료였으니 이 기회에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의사가 장침을 꺼내드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머니가 단순히 병원비를 걱정한 게 아니라 치료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바늘에 대한 공포가 컸어요. 장침은 길고 굵은 편이었고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가는 침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몸을 떨더니 바로 결정을 내렸어요. 진료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간 거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달려나갔고 병원 직원들도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뒤쫓았어요.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가는 걸 보고 저는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대로 도망가게 두면 다시 병원에 데려오는 건 불가능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간신히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봤어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왜 이토록 치료를 거부하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평생 참아왔고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참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릎이 아프다고 받아들이는 게 어머니에게는 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숨을 고르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미국에서도 아팠고 여기까지 와서도 치료를 안 받으면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거라고 했어요. 그냥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어요. 침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어머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치료 침대에 앉아 계시면서도 손을 꽉 쥔 채로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천천히 침대에 누우셨어요. 의사는 침이 들어갈 위치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첫 번째 침을 놓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눈을 질끈 감으시긴 했지만 크게 움직이지는 않으셨어요. 침이 들어가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저는 긴장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의사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침이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줄 거라고요. 처음에는 따끔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내 몸이 적응하면서 긴장이 풀린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한참을 그대로 계시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덜 아픈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침이 모두 놓이고 나서 몇 분간 그대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의사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가벼운 자극을 주셨고 어머니는 처음엔 몸을 경직시키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을 푸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치료가 끝나고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고 의사는 무릎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하셨어요. 저는 혹시나 큰 변화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더니 조심스럽게 무릎을 움직여 보셨어요. 처음엔 그냥 가만히 서 계시더니 몇 번 더 무릎을 굽혔다 펴셨고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뭔가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무릎이 조금 덜 아픈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비로소 긴장이 풀렸어요. 사실 침 치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처음 경험한 것 치고는 괜찮은 반응이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나서 저는 어머니를 따라 계산대로 향했어요. 미국이었다면 몇백 달러는 나왔을 검사와 치료가 여기서는 단돈 15만 원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계산서를 보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이게 전부야? 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그 반응이 익숙했어요. 저 역시 처음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미국에서는 병원 한 번 가는 게 일종의 재정적 모험 같은 일이었어요. 사보험이 있어도 비싼 건 마찬가지였고 검사 하나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기본 검사만 해도 몇백 달러는 나오는데 어머니는 현실 감각을 의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계산서를 들여다보셨어요. 그동안 병원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의료비 부담 때문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신 거였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으로 모셔오려고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치료 효과도 효과지만 아플 때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몸소 깨닫고 계셨던 거였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계속 무릎을 만져보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지금껏 침 한 번 맞아본 적 없는 분이셨는데 치료 후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몇 걸음을 걷다가 어머니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저는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리셨어요. 이거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첫 번째 벽을 넘은 거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다시 병원을 찾겠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장침을 보고 도망까지 가셨던 어머니였는데 한 번의 치료로 생각이 바뀌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무릎을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침을 맞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며칠 후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병원 앞에서 멈칫거리거나 거부하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의 변화가 실감났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하는 동안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없이 사람들을 살펴보셨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보고 놀라시는 듯 했어요. 한국에서는 병원 방문이 일상적인 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가벼운 표정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항상 긴장해야 했어요. 예약이 없으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검사 한 번 받으려면 몇 주씩 걸리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차례가 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진료실로 들어가시면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신기했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도망까지 가셨던 분이
이제는 병원을 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진료가 시작되었어요. 의사는 어머니의 무릎 상태를 다시 체크하고 지난번 침 치료 이후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어요.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금씩 나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전보다 걸을 때 무릎이 덜 뻐근하고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도 하셨어요. 물론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효과를 몸으로 느끼고 계셨다는 게 중요했어요. 의사는 이번에도 침 치료를 권했고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수긍하셨어요. 지난번과 달리 눈을 질끈 감거나 긴장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편안한 얼굴로 침을 맞으셨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걸으며 어머니의 발걸음을 지켜봤어요. 확실히 지난번보다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갔어요. 저는 커피를 주문했고 어머니는 따뜻한 유자차를 선택하셨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드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창밖 풍경은 한적하면서도 생동감이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가라앉고 있었고 거리에는 저녁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시선은 한 곳에 오래 머물렀어요. 저도 따라가 보니 카페 한쪽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등산복을 입고 있었어요. 밝은 색상의 바람막이 재킷, 등산용 스틱을 접어 옆에 세워둔 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땀이 살짝 남아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었어요. 아마 산에서 내려와 잠시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어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기도 하고 한 명이 손바닥을 탁 치며 뭔가를 강조하자 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별말 없이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한때 저런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작은 여유를 즐기셨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나이가 들었다는 걸 실감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점점 멀리하게 되셨겠죠. 엄마, 저분들 산 다녀오신 것 같죠?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다들 건강해 보이네. 짧지만 묘한 무게가 담긴 대답이었어요. 부러움, 그리움, 그리고 아주 약간의 씁쓸함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중년 여성들이 등산을 즐기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내려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일상이 자신과는 너무 멀어져 버린 것처럼 바라보고 계셨어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만약 한국에서 살았다면 저기 앉아있는 분들처럼 저런 여유를 즐기셨을까? 저는 유자차를 천천히 저으면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건 차가 뜨거워서도 단순히 피곤해서도 아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확실히 변화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한국에서 살면 참 좋겠네. 의료 걱정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가볍게 넘기려고 했어요. 그럼 엄마 아예 한국으로 이사 올래요? 어머니는 유자차를 저어가며 피식 웃으셨어요. 글쎄.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셨다는 걸요. 처음엔 단순히 여행으로 오신 거였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고 그 차이를 몸소 느끼셨어요. 병원을 부담 없이 갈 수 있다는 것, 예약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치료비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유자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선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큰일이었는데 여기선 그냥 마트 가듯이 갈 수 있으니까 신기하네. 그 말이 참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아파도 참아야 했어요. 치료를 받으려면 비용부터 걱정해야 했고 괜히 병원에 갔다가 더 큰 청구서를 받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면 됐고 치료를 받아도 부담이 크지 않았어요. 그제야 어머니가 한국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다시 한번 침 치료를 받으셨고 이번에는 먼저 병원에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치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올 때는 건강검진도 받아볼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한국이 어머니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내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용히 지켜봤어요. 엄마, 뭐 찾아봐요? 어머니는 말없이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시다가 마침내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여기서 오래 머물려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 해서.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은 곧 한국에서 머무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유자차를 천천히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셨지만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 오래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막 시작한 사람처럼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니 스스로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고 계셨으니까요.